이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서 누구와도 다투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던 분이었죠. 하지만 그런 분이 운명이 약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쓰라린 일이 생기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더럽게 행동하죠. 그렇게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에 오늘 이야기와 같아요. 그분은 정말 착한 분이었어요. 가족을 정말 사랑했죠. 결국 자신의 친척에게 해를 입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고 싶을 거예요. 그 아내를 혼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좋아요.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 위 언의 귀신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트로엔마 엘리 위 언 채널에서요. 사랑스러운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에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기 위해 작은 게임에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러며 이제 시작해볼까요? 악한 아내가 결국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 위 언의 이야기입니다. 김린이 보조 출연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라오 황장이라는 친구가 채널에 보내준 이야기입니다. 장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직접 겪은 분은 장의 삼촌입니다. 그 삼촌을 듀옹 삼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듀옹 삼촌은 작은 체구였어요. 병이 있었죠. 그래서 성장하면서 조금 느렸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똑똑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정말 착한 분이었어요. 듀옹 삼촌은 너무나도 친절했죠. 누구에게든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장의 집에서는 모두가 삼촌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가족이 가장 좋은 것을 삼촌에게 주려고 했죠. 장의 집은 정말 특별했어요.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단결했죠. 질투나 다툼이 전혀 없었어요. 형제들이 이렇게 화목한 집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장의 외가도 모두 잘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모, 삼촌들은 이미 각자 자리를 잡고 있었죠. 듀옹 삼촌은 조금 느렸지만 사업을 매우 신중하게 하셨죠. 삼촌은 커피숍을 열었고 손님이 많았어요. 삼촌은 열심히 연구하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었죠. 그래서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조금 느린 분이 이렇게 성공하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죠. 삼촌이 열심히 배우고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때 가족 모두가 삼촌을 자랑스러워했죠. 삼촌의 인생이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때 장은 어렸고 삼촌의 가게에 자주 놀러 갔어요. 삼촌은 조카를 사랑해서 항상 달콤한 음료를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삼촌은 느리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착한 분이니까요. 누구에게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어요.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모두 삼촌을 좋아했죠. 그래서 단골 손님이 많았죠. 누구나 가게에 오면 다들 좋아했어요. 다른 가게로 가는 사람은 없었죠. 집에서는 할아버지가 듀옹 삼촌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건 정말 불공평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너는 잘할 수 있으니 스스로 해결해. 듀옹은 조금 둔했거든요. 그래서 더 챙겨줘야 했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항상 듀옹을 더 생각하셨어요. 다른 이모, 삼촌들은 질투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듀옹을 사랑하는데 동의했죠. 그래서 가족의 사랑이 넘쳤던 거죠. 할아버지가 듀옹 삼촌에게 특별한 땅을 약속하셨어요. 너가 결혼하면 그곳에 집을 지어라. 그때 모두가 듀옹이 따뜻한 가정을 갖기를 바랐죠. 누군가 듀옹을 돌봐주길 원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듀옹의 가게에 한 여자가 자주 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순한 모습이었죠. 자주 놀러 오곤 했어요. 그래서 듀옹은 장사도 잘 되게 했죠. 빠르게 계산하고 조심스럽게. 가게는 점점 잘 돌아갔어요. 이 여자를 퀴엔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듀옹은 퀴엔이 예쁘고 능력도 뛰어나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반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알아갔죠. 그리고 듀옹은 결혼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듀옹이 집에 돌아와서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니까 가족 모두가 기뻐했죠. 왜냐하면 그동안 가족이 걱정했던 사람이 이제 곧 가정을 이루게 되니까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처음에 이 여자는 정말 능숙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에 있었죠. 종이도 만들고 계산도 하고 정리도 했어요. 모든 걸 잘 해냈죠. 손님도 더 많이 오고 가게도 더 잘 되었어요. 듀옹은 그걸 보고 퀴엔을 더 아끼고 더 믿게 되었죠. 그때 듀옹의 눈에 퀴엔은 하늘이 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처음에 그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건 계획이 있었던 거죠. 왜냐고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퀴엔은 처음부터 계산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냥 능숙한 게 아니었죠. 듀옹이 퀴엔을 아는 순간 할아버지도 기뻐하셨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아들이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 게 기뻤죠. 그리고 할머니와 다른 이모 삼촌들. 그러면 다들 불안해지죠. 이제 할머니가 퀴엔 이모를 만나고 이모 삼촌들과도 마주치니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마 퀴엔 이모 때문일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한 게 있죠.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할머니는 사람을 잘 파악하셨죠. 사람의 외모를 보고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퀴엔 이모를 보면서 광대뼈가 좀 높고 눈썹은 날카롭고 입술은 좀 얇다고 느꼈어요. 이건 꼭 강조해야 해요, 여러분. 사람의 외모로 그 마음을 판단하는 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일이에요. 항상 맞는 건 아니죠. 좋고 나쁨은 마음에 달려있고 얼굴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의 직감은 그녀가 말하길 듀옹 삼촌이 퀴엔 이모와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하나는 재수 없거나 둘은 속을 당할 거라고. 그래서 할머니는 계속 걱정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 듀옹 삼촌은 퀴엔 이모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어요. 삼촌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고집했죠. 할머니는 손자의 결심을 보며 삼촌을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결혼하면 삼촌이 슬퍼할까 걱정했고 결혼을 허락하면 또 걱정이 되었죠. 할머니는 이 걱정을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할머니는 항상 먼 미래를 걱정했어요. 사람들이 딸이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데 할머니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듀옹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누군가 그를 사랑해준다면 그건 복이죠. 할머니는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할아버지의 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이모 삼촌들 중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말하길 퀴엔 이모가 너무 똑똑하고 차가워 보인다고. 듀옹 삼촌이 속을 당할까 걱정했죠. 또 누군가는 그냥 두자고 했어요. 그녀가 삼촌을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뭐라 하든 결국엔 듀옹 삼촌의 뜻을 따라야 했죠. 지금은 모두가 삼촌을 사랑하고 삼촌이 행복하길 바랐어요. 그 사랑이 결국 나중에 큰 사건을 불러올 거예요. 할머니는 삼촌을 걱정하며 퀴엔 이모가 정말 성실하게 잘 지내는 걸 지켜봤어요. 퀴엔 이모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보셨죠. 커피숍에서 일해요. 퀴엔 이모는 정말 깔끔해요. 많이 도와주셨어요. 할머니도 다시 생각하셨죠. 내가 잘못 본 건가? 사람이 그렇기도 해요. 얼굴이 안 좋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니 할머니도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삼촌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죠. 결혼하게 해줬어요. 결혼식도 잘 치러졌고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엔 괜찮았어요. 지금 퀴엔 이모는 이제 이모라고 불려요. 이모는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잘해요. 하지만 점점 변하더라고요. 이모가 변했어요. 성격도 바뀌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었죠. 이모는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는 걸 더 좋아했어요. 계속 커피숍에 나가고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커피숍에 간다고 했죠. 이모는 커피숍에 자주 가지 않았어요. 주로 친구들을 만나고 놀러 다녔죠. 신나게 놀고 집에 돌아오면 밥 먹고는 그냥 자버렸어요.
모임이 오면 이모는 피곤하다고 했고, 할머니는 그걸 보고 조용히 몇몇 이모들에게 말했어요. 결혼 전에는 정말 부지런했죠. 결혼하고 나서는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심하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삼촌 듀옹은 슬퍼요. 삼촌은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건 삼촌이 참지 못해요. 집안도 그냥 바라보고 어떻게 될지 지켜봤죠. 몇 달 후에 삼촌 듀옹이 말했어요. 집을 짓겠다고. 할아버지가 땅을 약속해 주셨고, 할아버지도 동의하셨어요. 삼촌과 이모가 집을 짓기로 했죠. 집도 잘 지어졌고 정말 예뻤어요. 지어진 후에는 따로 살게 되었어요. 따로 살게 되니 이모는 더 한가해졌어요. 이모는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고용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커피숍에 가는 것도 적어졌어요. 주로 놀러 다녔죠. 삼촌 듀옹은 착한 사람이에요. 집도 여유가 있었고 아내를 사랑했죠. 아내가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모가 원하는 건 삼촌이 다 들어줬어요. 이렇게 되니 삼촌이 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착한 남편이 아내와 잘 맞지 않게 되었죠. 그런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악랄한 사람을 만나게 되다니. 그냥 놀기만 해. 남편을 집에 데려오지도 않고. 이건 정말 이상해. 듀옹 삼촌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놀러 다니고 삼촌은 항상 밥을 남겨두고 따뜻하게 데워두곤 했죠. 아내는 피곤하다고 하더라고. 삼촌은 누워있으라고 하고 귀찮게 해주고 아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려고 했어요. 삼촌의 눈에는 휴엔을 구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죠. 삼촌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몰래 해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삼촌과 이모가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녀가 없자. 그날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이런 심정이 어떨지. 아이고, 저와 남편은 아직 젊은데요. 엄마는 자녀 걱정이나 해요. 천천히 자녀가 생기면 남편도 좋을 거예요. 지금은 경력에 집중해야죠. 아이가 안 생기면 할머니가 삼촌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부부가 결혼하면 자녀가 있어야 해. 아내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해. 그냥 그렇게 두면 걱정이야. 엄마가 진짜 말하는 거야. 아내를 이렇게 놀게 두면, 그렇게 되면 큰일 나. 듀옹 삼촌은 엄마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아이를 낳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말을 삼촌이 했어요.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게 이모가 삼촌을 해치기 위한 핑계가 될 줄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소름이 끼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듀옹 삼촌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입원하게 되었죠. 급하게 입원했어요. 그런데 입원할 때는 토혈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바로 그날 삼촌이 입원했을 때 온 가족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모두 손발이 떨릴 정도로 지금 삼촌은 건강해졌어요. 갑자기 이렇게 심하게 아프다니. 삼촌과 이모는 울고 사촌들은 허둥지둥 뛰어다녔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삼촌을 걱정했어요. 딱 한 사람만 없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맞아요. 삼촌의 아내만 병원에 없었어요. 맞아요. 혼자 남은 건 병원에 없는 것뿐이에요. 몸이 약해졌어요. 의사가 검사해보니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뭘 먹었는지 물어보니까 듀옹 삼촌은 별로 먹은 게 없다고 했어요. 집밥이요. 매일 물도 잘 마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중독이 됐어요. 가족 모두 혼란스러웠죠. 아, 이건 말하는 걸 잊었네요. 입원하기 전부터 듀옹 삼촌은 이미 약해져 있었어요. 그때는 자주 피곤하다고 하셨고 음식도 많이 못 드셨죠. 원래 약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은 듀옹 삼촌이 과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신 거겠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듀옹 삼촌이 피를 토하고 입원했을 때 그제야 놀랐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근데 정말 화난 건 다음날 키엔 이모가 병원에 왔어요. 그냥 슬쩍 보고 간 것뿐이었죠. 아무런 돌봄도 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가버렸어요.
남편을 혼자 두고 남편이 병원에서 피를 토하고 있는데 키엔 이모는 아무렇지 않게 누가 봐도 화가 나죠. 집안의 다른 분들은 번갈아가며 돌봤어요. 그런데 키엔 이모는 계속 멀리 있었죠. 그리고 듀옹 삼촌은 병원에 일주일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돌아가셨어요. 원래부터 몸이 약했거든요. 내장도 건강하지 않았고 이제 중도까지 겹치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의사가 말하길 독소가 서서히 퍼진대요. 모든 내장에 퍼진다고. 듀옹 삼촌은 계속 피를 토했어요. 그리고 점점 약해졌죠. 너무 약해져서 결국 가셨어요. 고통 속에서 가셨죠. 정말 안타까웠어요. 마지막 날 병원에서 듀옹 삼촌은 정말 약해졌어요. 그런데도 가족과 웃으려고 애썼죠. 할아버지 손을 잡고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지면 물도 드리게요. 듀옹 삼촌의 말에 모두 눈물이 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셨어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셨죠. 가족이 그의 주위에 모여서 눈물이 가득했어요. 듀옹 삼촌이 돌아가신 후 가족들도 물어봤어요. 정확히 어떤 중독인지. 의사도 애매하게 대답했죠. 의사가 몇 가지 말했어요. 약초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독성이 없어요. 하지만 듀옹 삼촌의 몸은 약해. 계속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니까. 오래되면 독이 쌓이게 돼. 그렇게 되면 결국 드러나. 그때 가족들은 그저 마음 아플 뿐이었어. 아무도 삼촌이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 그저 삼촌이 운이 나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만. 삼촌은 그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랐어. 삼촌은 세상을 떠났어. 집으로 데려가서 장례를 준비했지. 그런데 그때 키엔 이모는 집에 없었어.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내가 말하는데 사람들은 화가 나. 미친 듯이 화가 나지. 어떤 이모는 이렇게 말했어. 그 악마는 처음부터 내가 보기에 그랬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남편이 죽었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네. 키엔 이모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얼굴이 너무 태연했어. 눈물 한 방울도 없었고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어. 그 얼굴을 보면 정말 한 대 치고 싶었어. 집안에 한 사람이 있었어. 일단 그 사람을 이모라고 부르자. 그 이모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키엔 이모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쳤어. 너희에서 3일 어디 갔었냐고. 이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또 있냐? 너 같은 아내가 또 있냐? 남편이 죽어도 너는 신경도 안 쓰고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도 너는 여전히 태연하네. 너는 악마 같은 인간이냐? 키엔, 내가 솔직히 말할게. 너처럼 사는 건 걔보다 못해. 그게 사실이야. 그런데 키엔 이모는 조용히 있었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조용히 들어가서 삼촌의 물건을 정리했지. 그리고 나와서 장례를 도와주었어. 그때 사람들은 키엔 이모가 잘못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침묵에는 이유가 있었어. 삼촌의 장례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키엔 이모가 테이블을 피하는 걸 보았어. 남편을 위해 빨리 장작을 태우고 있었지. 얼굴은 약간 떨리고 눈은 멍하니. 그때 모두 키엔 이모가 귀신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했어. 아무도 키엔 이모가 두려운 이유를 생각하지 못했지. 그녀가 바로 그 죽음을 초래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삼촌의 장례가 끝나고 나서 가족들이 모여서 삼촌이 남긴 재산에 대해 이야기했어. 삼촌을 위해 향과 과일을 준비할 계획이었지.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어. 모든 듀옹 삼촌의 재산이 키엔 이모에게 모두 넘어갔다는 거야.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어. 할아버지가 주신 땅집이야. 완전히 이모 이름으로 넘어갔어. 그때 가서 그 집이 이해했겠지? 듀옹 삼촌, 좀 느린 것 같아. 이모가 언제 그 집을 이관했는지 모르겠어. 아내를 사랑하니까 뭐든지 해주고 싶었지.
삼촌 어머니도 화가 나셨지만 어쩔 수 없었어. 법적으로 다 정리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모의 표정은 정말 태연했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딘 이모가 너무 화가 나서 이모에게 왜 이름을 바꿨냐고 물었어. 너 다 차지할 생각이었냐? 이모는 태연하게 대답했어. 아니, 언니가 너무 웃겨. 이건 남편의 재산을 내 이름으로 바꾼 거야. 내가 언니에게 물어봐야 하냐? 나는 언니를 오래 지켜봤어.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입을 다물었지. 서류에 대해선 이모가 맞았어. 이모가 잘못한 건 없어. 삼촌이 자필로 서명했으니까 모두가 그걸 알고 있었지. 이모는 삼촌을 속였어. 하지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지. 진짜로 이야기를 하니 집안이 다 화가 나. 한 사람의 순진함이 가족의 모든 것을 잃게 했어. 서류 하나로 외부인이 재산을 다 빼앗아갔어.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만들었지. 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이모는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명확했어. 그 무력감은 정말 쓰라렸어. 듀옹 삼촌이 세상을 떠난 지 4개월이 지났어. 그때 이모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어. 그 남자친구는 듀옹 삼촌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던 사람이라더라. 이런 소식에 모두가 분노했지. 결국 이모는 오래전부터 삼촌을 배신했어. 돌이켜보면 이모는 정말로 교활했어. 왜냐하면 그녀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거든. 이모가 외출할 때마다 엄마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 사실은 그녀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거였어. 이모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삼촌의 재산을 이관하려고 했어. 그리고 삼촌을 서서히 해치려고 했지. 모든 게 하나의 계획 속에 있었어. 그 계산을 생각하니 소름이 끼쳐. 그 후 이모는 집을 팔기 시작했어. 듀옹 삼촌이 할아버지에게 받은 그 땅 위의 집이었어. 친척들이 이모를 찾아갔어. 이 집은 삼촌의 집이고 할아버지가 준 땅이니까 팔 수 없어. 하지만 이모는 서류를 꺼냈어. 서류는 이모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 친척들은 확인하고 나서 말했어.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 집을 형에게 팔아. 형이 돈을 주고 사겠다고. 이 집과 땅은 예전부터 듀옹이 소중히 여겼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겠어?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큰일이야. 이모도 알아야 해. 그렇지? 이모도 좀 알았어야지. 그렇지? 하지만 아니야. 할머니는 절대 안 하셨어. 할머니는 가격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려버리셨어. 온 가족이 다 화가 나서 난리였어. 듀옹 삼촌이 누워 계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풀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집을 팔았어. 게다가 남편의 가족과 가격을 흥정했어. 온 가족이 뭉쳐서 싸우고 싶어 했지만 그건 불가능했어. 뭐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 서로 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상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그 집이 팔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한 사람이 집을 보러 왔어. 한 바퀴 돌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 처음에는 모두가 좋아했지. 집이 예쁘다고 칭찬했어.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마음이 바뀌더라고. 어느 날 누군가 집을 보러 왔어. 조금 젊은 사람이었고 오후에 왔지. 올 때는 집을 칭찬했어. 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몇 걸음만 가도 얼굴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때 추운 바람이 쌩 지나갔어. 집을 다 보기도 전에 그 사람은 바로 나가버렸어. 안 사겠다고 말했지. 그리고는 서둘러 나갔어. 뒤돌아보지도 않았어. 나중에 그 사람이 이야기했어.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대. 그 사람은 문을 지나자마자 숨이 막혔다고 했어. 그리고 몸이 오싹해졌대. 땀이 나는데 차가웠어. 정말 불편했대. 그 사람은 확신했어. 그 집에는 유령이 있었어. 집안에 어떤 존재가 있었지. 그 집에 도착한 사람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
소문이 퍼지면서 집이 무서운 곳으로 알려졌어. 결국 아무도 사지 않게 되었고 아무도 다시 돌아보지도 않았어. 그때는 그 집의 유령이 누구인지도 몰랐어. 그 유령이 바로 듀옹 삼촌이었어. 하지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었어.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모두 그랬어. 어떤 사람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추위를 느꼈어. 들어가기도 두려워했지. 어떤 사람은 거실까지 들어갔어. 그런데 귀에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 어떤 사람은 그림자를 봤다고 했어. 집 구석에 서 있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무것도 없었어. 집 구석에 서 있었어. 근데 자세히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됐어. 이 사람 저 사람. 그 집은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유명해졌어. 사람들이 그걸 사려고 하지도 않았어. 정말 화가 나. 하지만 그 이유를 말할 용기가 없었어. 왜냐면 그녀도 무서워서. 그녀는 집에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집을 팔 수가 없었어. 그녀는 더 이상 팔 수 없었어. 그리고 그날 그녀는 남자를 데려와서 같이 살기로 했어. 00년이 말이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이때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어. 이웃들이 와서 이야기했어.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갔어. 그냥 화가 나기만 했지. 뭘 더 할 수 있었겠어. 듀옹 삼촌이 돌아가셨어. 재산은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 그리고 그 남자. 그는 왜 집에 안 들어왔지? 그 남자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 첫날 밤 그가 집에 들어갔을 때 일이 시작됐어. 듀옹 삼촌의 재단. 갑자기 꽃병이 떨어졌어. 그리고 재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 두 사람은 정말 놀랐어. 그 남자는 정말 믿지 않았어. 그는 또 하룻밤 더 버티기로 했어. 그 밤에 편안하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힘이 느껴졌어. 발이 뒤로 젖혀졌어. 정말 세게. 그는 귀신을 느꼈어. 눈을 뜨지 못했어. 마치 누군가가 눌러서. 그는 흐릿하게 보였어. 어떤 그림자가 거기 서 있었어.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 그 밤에 발이 저린 느낌이었어. 사람들은 그걸 저주받았다고 해. 귀신이 그를 괴롭혔어. 그 남자는 정말 용감했어. 그런 일을 겪고도 바로 떠나지 않았어. 그는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왔어. 아마 그 집에 애착이 있었겠지. 하지만 애착이 있든 말든 듀옹 삼촌은 가만히 두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 듀옹 삼촌의 차가 남아있었어. 그는 그 차를 타고 다녔어. 그 남자가 그 차를 타면 계속 넘어졌어. 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계속 넘어지셨어.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 갑자기 자전거가 멈춰서 넘어졌지. 다행히 그때 다른 차가 없었어. 한 가지 문제는 할아버지가 아내와 함께 나갔다는 거야. 세상에, 정말. 그 할아버지. 커피숍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 다들 함께 학습하고 있었지. 그 자전거에 오를 때마다 할아버지의 몸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 두 귀가 완전히 굳어버렸지.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마치 누군가 할아버지의 자전거를 빼앗아 간 것 같았어. 그 정도면 누가 감히 타겠어. 결국 그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돌려줬어. 그 집에서 겨우 3일 있었어. 할아버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지. 할아버지는 도망가 버렸어. 곧장 달려가서 뒤돌아보지도 않았어. 정말 무서웠어. 그 할아버지도 도망쳤지. 천신도 그 집에 혼자서는 살 수 없었어. 거의 집에 오지도 않았어. 듣기로는 이모가 다른 곳에 집을 세워서 할아버지와 살고 있다고 해. 근데 듀옹 삼촌의 집은 잠겨 있었어.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서 듀옹 삼촌을 위해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 가족 모두 그 점에 대해 매우 화가 났어. 삼촌이 돌아가신 후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않았어. 그래서 할머니가 TM에게 전화를 걸었어. 할머니가 얼마나 돈을 썼든지 그 집을 그런 상태로 두고 싶지 않았어. TM은 전기를 팔러 갔어. 그냥 두면 아무도 사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가족에게 팔기로 했어. 그렇게 TM은 돈을 챙겼지. 그때 가족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 듀옹 삼촌의 커피숍에 대해. TM도 놀랐어. 언제 몰래 간 건지 모르겠어.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
이모의 집을 샀어. 이모라고 부르자. 이모가 와서 제사를 챙겼어. 듀옹 삼촌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그때부터 집이 다시 따뜻해졌어. 신기한 건 이모가 제사를 챙기고 나서 그 집에서 무서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 이모가 한 번 말했어. 아마도 듀옹 삼촌이 가족이 돌아오는 걸 보고 기뻐했겠지. 그래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던 거야. 그때 삼촌은 집을 차지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니까. 가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삼촌이 더 불쌍하게 느껴져. 이모는 매일 제사를 지내고 매일 삼촌을 위해 밥을 지었어. 이모는 재단과 대화하곤 했어. 마치 삼촌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 친구처럼 지냈지. 이모가 이야기하면 삼촌은 집 안과 바깥의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 강이 이모를 보며 삼촌을 위해 그렇게 챙겨주니 마음이 따뜻해. 최소한 삼촌은 가족이 곁에 있었어. 이제는 예전처럼 방치된 집이 아니야. 모든 일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 몇 달 후 할머니가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전했어. 근데 돌아온 모습이 정말 처참했어. 앞으로 나가서 할아버지께 사과했어. 그때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할머니처럼 완전히 변해버렸어. 사람이 말라서 초췌해 보였고 옷차림도 엉망이었어. 예전에 그 귀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비웃었어. 이건 분명히 대가야. 그리고 할머니는 울면서 이야기했어. 속았다고. 그 남자에게 속아서 약을 먹게 됐다고. 그래서 그를 따라가게 된 거야. 결국 그는 모든 돈을 빼앗고 떠났어. 그 남자도 이미 사라졌어. 할머니는 집을 빌리겠다고 했어. 옛날 집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삼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할머니는 삼촌에게 뭐라 할까 걱정했어. 할머니는 살기 힘들다고. 할머니가 듣고 나서도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할머니는 결국 앉아서 물어봤어. 그때 할머니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 할머니가 삼촌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할머니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 할머니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삼촌과의 관계도 원하지 않았어. 그저 삼촌의 재산만 원했어. 그래서 할머니는 계획을 세웠어. 몰래 약을 준비했어. 남자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약. 그런 약이었어. 6시간이 지나도 12시간이 되지 않았어. 이제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 아이를 가지면 안 되니까. 할머니는 삼촌이 약을 조금씩 먹게 하려고 했어. 아이를 가지지 않도록. 하지만 삼촌의 몸이 이미 약해졌다는 걸 몰랐어. 그 약 중에 강한 성분이 있었어. 삼촌의 몸에 독이 쌓이게 했어. 결국 중독이 되어버렸어. 더 이상 구할 수 없었어. 여러분, 할머니의 계획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껴지나요? 할머니는 삼촌을 한 번에 죽이지 않았어. 그렇게 하면 손해라고 생각했어. 할머니는 삼촌이 조금씩 약해지도록 선택했어. 하루하루 지날수록 삼촌은 마치 병든 사람처럼 보였어. 삼촌이 죽었을 때 모두가 삼촌이 약해졌다고 생각했어. 삼촌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할머니는 재산을 다 빼앗겼어. 이 여자는 정말 독사와 같아. 그리고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 그때 내가 약을 가져왔어. 나는 그 약이 아이를 빨리 갖게 해준다고 했어. 그녀가 나한테 소문을 퍼뜨렸어. 전혀 의심할 필요 없어. 결국 내가 그를 해치게 된 거야. 그에게 죄를 지은 거야. 내가 말하는 건 다 먹고 사는 거야. 모두들 정말 무서워. DM이 또 이야기했어. 듀옹 삼촌이 돌아가신 후 정말 신기했어. 삼촌이 자주 오셨지. DM이 그 집에 있을 때마다 삼촌의 발소리가 계속 들렸어. DM은 무서워서 집을 팔려고 했어. 하지만 DM은 숨겼지. 누구도 팔 수 없었어. 누가 들어와도 그걸 느꼈거든. 집안의 분위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집에 귀신이 있다고 소문을 퍼뜨렸어. 결국 그 발소리가 정말 무서웠어. 천천히, 천천히, 느리게, 느리게 걸어가는 소리. 듀옹 삼촌이 살아있을 때의 걸음걸이 같았어. 띠엠은 밤마다 삼촌의 기침 소리도 들었어. 그 기침 소리는 삼촌이 병원에 누워있을 때의 소리 같았어. 띠엠이 정말 무서워서 듣게 된 거야. 어느 날 자정에 띠엠이 잠에서 깼어. 그때 삼촌의 그림자가 침대 끝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띠엠이 소리 지르자 그 그림자는 사라졌어. 띠엠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이 편안할 수 있겠어, 여러분. 맞지? 그리고 그 보의 아저씨는 발이 끌렸어. 삼촌이 타던 차는 계속 멈췄어. 띠엠은 신경 쓰지 않았어. 그때 가족이 모두 농담을 했지. 듀옹 삼촌이 정말 신기한 존재였어. 삼촌은 억울해하지 않았어. 그래서 돌아온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 가족 중에 누가 알았겠어. 띠엠이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까지. 모든 일이 그랬어. 띠엠의 결과는 여러분. 띠엠은 재산을 모두 잃었어. 남편을 해치고 재산을 차지하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그 보와 함께 사라졌어. 모든 것이 다 날아갔어. 그날 이후로 띠엠은 힘들어졌어. 정말 힘들었어. 살아도 두려움 속에서 매일 밤 숨죽이며 지냈어. 내가 말했잖아. 어떤 씨앗을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둬. 악을 행한 자는 악의 대가를 치른다. 조금도 틀림없어. 띠엠은 삼촌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썼어. 남편을 해치고 남편의 가족을 속였지. 결국 재산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갔고 건강은 나빠졌어. 띠엠이 받은 것은 오직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평생 따라다니는 것뿐이야. 내가 말했잖아. 그녀가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그녀는 오래도록 곁에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거야. 할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아프고 분노하셨어. 착한 아들을 생각하면 아프고 주변을 둘러보며 이 악랄한 여자에 대한 원망이 커졌어. 그리고 그녀의 자식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할머니는 그를 사랑했지. 그래서 스님을 모셔와서 추모식을 열어주셨어. 그 추모식이 열리던 밤, 할머니는 꿈에서 듀옹 삼촌을 만났어. 꿈속에서 삼촌은 이렇게 말했어. 많이 마셨다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어. 하지만 삼촌은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았어. 그저 할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지. 그리고 나는 절에 가서 경을 듣고 싶어. 할머니를 위해 땅을 되찾고 싶어. 그럼 나는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 그게 삼촌이 가장 걱정했던 일이었구나. 원한이 아니었어. 재산도 아니었어. 그건 할아버지를 위해 땅을 되찾는 것이었어. 삼촌의 아버지를 위해. 죽어도 가족을 걱정했던 삼촌. 마지막 순간까지 착했어. 덕을 쌓은 삼촌. 할머니는 그 꿈을 가족에게 이야기했는데 모두 울었어. 말하자면 삼촌은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았어. 그저 아버지를 위해 땅을 되찾고 싶었을 뿐. 그리고 절에 가서 경을 듣고 싶어 했어. 그 후로 가족은 삼촌을 위해 매일 제사를 지냈어. 그리고 삼촌을 절에 모셔서 소원을 이루게 해주었지. 땅과 집도 다시 가족과 함께하게 되었어. 듀옹 삼촌도 이제 마음이 편해졌겠지. 그렇지, 여러분. 듀옹 삼촌의 이야기를 들으면 슬프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착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으니 악랄한 여자가 정말 끔찍해. 부부가 정말 무서운 일이야. 이제는 더 이상 괴롭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한 가지 말하고 싶어. 사실 나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 싶어.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겨. 하지만 남을 너무 믿지 말고 조심해야 해. 남편과 돈 문제로 힘들어.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해. 그리고 그 악랄한 것들, 두 사람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지. 조만간 그 대가를 치를 거야.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아니, 곧 다가올 거야. 지금 어때? 도둑도 눈이 있어.
하지만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키엔 이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 당연히 가족이 허락하지 않겠지. 정말로 아이한테 이모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게 더 낫지. 그런데 이모가 집에 어떻게 들어가?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없어. 하지만 이모는 이미 돌아가셨어. 가족도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 그냥 이모를 쫓아냈지. 그 이후로 이모의 흔적은 전혀 없어. 하지만 만약 내가 듀옹 삼촌의 가족 중 한 명이라면 그 이모가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결국에는 빈손으로 나갈 거야. 정말로. 이모가 집을 팔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집을 사라고 했어. 내가 팔라고 했지. 이모가 팔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 다른 사람을 찾아야 했어. 들어와. 내게 돈을 내놔. 야, 내가 말할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해. 그리고 결국에는 팔게 될 거야. 많은 돈을 쓸 필요 없어. 그렇지, 여러분. 사고 나서 이름을 내 것으로 바꿔. 그렇게 하면 집을 싸게 살 수 있어. 이모를 쫓아내. 진짜로. 즉시 쫓아내. 그런 방식은 용납할 수 없어. 정말로. 그리고 끝. 그게 내 성격이야. 이제 이야기는 끝났어. 가족 이야기를 나눠줘서 고마워, 장. 당신과 가족이 평안하고 건강하길 바래. 듀옹 삼촌은 지금 편안해졌겠지. 누구든지 삼촌을 기억해. 그리고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해주셔서 응원해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림을 받을 수 있어.